자, 오늘은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골반의 재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골반 통증뿐만 아니라 모든 재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프든 상관없이 무조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특정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실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 변경될 수 있으며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고관절, 골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골반은 얘 전체가 골반이야. 얘가 골반이고요. 고관절은 이 골반하고 허벅지뼈가 만나는 요 부분을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반이고 끼워져 있는 요 부분이 고관절입니다. 여기는 허벅지뼈죠. 골반과 허벅지뼈가 연결된 부분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골반. 일단 요거 이해하시고, 이 고관절, 골반의 역할이 뭐냐면요, 서 있는 거야. 걷는 거야. 뭡니까? 내 몸을 지지하는 거야. 기둥처럼 지지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움직이기까지 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기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고관절, 골반의 역할은 내 몸을 세우고 움직이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서는 거 포함이겠죠? 체중 지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고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고관절이 허벅지뼈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공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굴러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릴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다? 그냥 헐렁헐렁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체중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매끄럽게 움직이는 게 내 체중을 지지가 잘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고관절이 빠질 수 있다고. 제자리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나사가 풀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병원 검사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그냥 누워서 딸랑 사진만 찍잖아. 뼈만 찍지 체중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두 다리 한 다리 걸을 때 힘이 들어갈 때 제자리에서 잘 박혀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탈구된 게 아니고 힘을 잘 못 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체중 지지가 잘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걸릴 게 없는데 이 상태에서 헐거워지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막 찝히고 소리 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건데, 다리가 기둥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고관절이 풀려버리면은 보상작용이 무릎, 종아리, 발로 다 가면서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 위로는요, 이 척추가 있고 코어가 있는데 여기서 고관절, 골반이 풀려버리면은 코어에 힘을 못 쓰고 허리에 보상작용이 생기면서 상체 쪽에 또 고장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다리 찢기를 잘하는 능력과 이렇게 근력이죠. 힘이 잘 쓸 수 있는 이 능력은 별개죠. 이렇게 잘 벌어지는 유연성에 가까운 능력이 가동성이고요. 이렇게 힘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안정성입니다. 이 두 개는 별개예요, 별개. 즉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움직이고 잘 움직여. 이런 게 가동성이고요. 지지가 잘 돼서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게 안정성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하냐? 두 개 다 중요하지만 당연히 가동 범위보다 안정성이 먼저야. 일단 체중 지지가 먼저 돼야 뭘 할 거잖아요. 체중 지지가 안 되는데 다리가 막 다 찢어져. 그럼 뭐 하겠어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기본적인 안정성이 반드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재활에서는. 근데 이런 거, 요런 거, 고관절 재활,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많이 나와서 이거는 뭐예요, 지금? 안정성을 만드는 동작이 아니고요. 고관절을 늘리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재활이란 거 받을 때 막 누워가지고 막 당겨주고 늘려주고 막 해주죠. 이거는 뭐예요? 전부 이 가동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정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까 위에 했던 그런 유연성을 가져가는 동작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스트레칭 한다 다 빠집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빠져 있어요. 유튜브 보고 막 벌리는 거 따라하니까 유연해지는데 더 아픈 거예요. 더 찝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무조건 스스로 서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이게 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빠진다고. 풀린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끼운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은 금기입니다. 아까 했던 벌리는 동작들 있죠. 이런 동작들 재활에서 절대
절대로 금기사항입니다. 고관절이 끼워진 다음에 해야지,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늘리면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거 하니까 좋아지던데요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고관절이 빠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태가 더 안 좋은 분들은 이거 하면은 고관절 다 망가지기 때문에, 내가 고관절이 자꾸 찝힌다, 뭔가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순서예요, 순서. 스트레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최소한의 내 체중 지지가 될 정도의 힘을 만들어주고 가동성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올리는 재활 영상 중에 고관절 스트레칭 영상 한 개도 없죠. 시키면 안 됩니다. 골반 재활을 하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우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정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요거는 회전입니다. 회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고관절, 다리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벌렸다 모았다 회전,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들 때 지금처럼 로봇처럼 골반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얘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게 움직일 때 골반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걸을 때 골반이 알아서 이렇게 3D처럼 같이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관절이 없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관절의 움직임은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연결된 움직임이 뭔가 고리가 끊어지면은 보상작용이 생기면서 뭔가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골반과 고관절의 움직임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골반의 움직임이 먼저 나와야 고관절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움직임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고, 마치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날개뼈가 알아서 움직이듯이 다리가 움직일 때 골반이 알아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일단 요걸 이해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 골반의 움직임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체형입니다. 체형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게요. 이런 분들 많아요. 저 골반이 어디로 틀어졌나요? 저 골반이 뭐 앞으로 간 것 같아요, 뭐 뒤로 간 것 같아요, 막 이런 체형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보세요. 천장에 물이 샙니다. 바닥이 젖어요. 그러면 어디가 젖었는지 하면서 막 젖은데 막 닦아요. 그래봤자 천장에 물이 새고 있으면은 닦아도 어차피 또 젖겠죠.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천장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천장을 고쳐야 바닥에 있는 물을 해결하는 거지, 천장에 물이 새는데 바닥을 계속 닦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면은 우리는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상작용 봅시다.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이 힘이 없어.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 쇼파가 어떻게 돼서 틀어졌죠? 이게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힘을 잘 못 쓰는 곳이 있고 무리하게 보상작용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틀어지고 더 심해지는 거야. 근데 자, 이렇게 틀어졌어. 소파가 틀어졌네? 야, 너 이쪽에 더 내려봐. 내릴 수 있어요, 없어? 못 내리지. 애초에 힘이 없어서 갔다니까. 아무 이유 없이 체형이 틀어질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소파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파를 들고 있는 애가 힘이 없으니까 잘 들게 만들어줘야 체형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대부분은 체형은 뭐 올라가면 내리세요, 골반 앞으로 가면 뒤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들고 있는 애를 안 보고 그냥 소파만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소파 이쪽에 들렸으니까 소파 내려.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억지로 내린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몸이 고장나는 거야.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체형이 틀어졌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체형 불균형이라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무너진 거야. 무너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건물이 무너졌으면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무너진 모양이 뭐가 중요해요? 이걸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 오른쪽 어깨 내릴게요 하면은 발라졌죠. 근데 그게 겉보기만 맞춘 거지, 골반이 이렇게 올라간 게 내려졌다고 해서 이 사람의 고관절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랑은 별개인 거예요. 움직임이 좋아졌다는 거는 실제로 움직임이 좋아져야 좋아지는 거지, 요거 1cm 올라간 게 1cm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모양만 맞춘다고 움직임과 힘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움직임과 힘이 고장 나니까 체형 불균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체형 보고 골반 앞으로 틀어지고 위로 틀어지고 보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상태인데 바닥이 어디가 젖었나, 세모로 젖었나, 네모로 젖었나,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체형으로 접근하시면은 재활은 안 돼요. 자, 그러면 고관절, 골반 움직임 뭐부터 봐야 되느냐? 골반의 움직임과 이 고관절, 다리의 움직임은 동시라고 했죠. 다리를 이렇게 들면은 골반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냥 골반은 가만히 있고 다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드는 순간 골반도 같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내려서 뒤로 보내면은 골반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하진 않죠. 우리가 걸으면서 골반 앞으로 가고 다리 올릴 때 골반 위로 들어야지 하면서 안 걷죠. 그냥 움직이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장난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골반에서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골반에서 가면서 얘가 먼저 가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리를 든다는 행위 안에서 골반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
골반을 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리가 들리진 않죠. 움직임의 인지는 끝이에요. 손을 뻗죠. 날개뼈를 뻗진 않잖아. 근데 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손하고 팔꿈치하고 어깨뼈하고 날개뼈하고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인지는 손으로 가지만 출발은 날개뼈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도 골반부터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반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앞뒤, 앞뒤, 양옆, 그리고 회전. 이 3D 움직임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누워서. 엎드린 자세도 같이 갈 거예요. 앉아서 두 다리, 한 다리. 이렇게 총 5단계로 움직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앞뒤 양옆 회전, 앞뒤 양옆 회전, 각각 그 세 가지 움직임을 자세별로 가는 겁니다. 엎드린 자세를 추가한 이유는 원래 제가 이제 재활할 때는 이거 안 하고 순서대로 잘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영상의 목적은 굳이 저한테 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꼼꼼하게 다 해보라고 자세하게 나눈 겁니다. 주의사항, 통증 있을 때 움직임 범위를 줄이시고요. 횟수를 줄이시고요.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 고장 난 거예요. 억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하는 거는요. 혼자 따라할 수 있게 제일 간단한 버전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뭐 이거 하면은 여러분의 골반이 이제 무조건 다 좋아집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재활을 제가 유튜브 버전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자세별로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시면서 동작이 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내가 고장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누운 자세 먼저 볼게요. 앞뒤 움직임 먼저 갑니다. 참고로 이 골반의 움직임을 하시기 전에 골반 주변 근육을 풀어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골반 주변 마사지는 영상 링크 댓글에 남겨둘게요. 자, 앞뒤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골반이 있으면은 요렇게 만지면 뼈가 있어요. 골반 뼈가 있는데 얘가 요렇게 내려가는 게 골반이 앞으로 간 거고요. 얘가 뒤로 가는 겁니다. 돌아간다 생각하세요. 원의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근데 이 동작을 할 때 주의사항은 허리나 배를 쓰면 안 돼요. 여기로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고관절 있죠? 골반 있죠? 여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골반을 딱 잡으세요. 골반만 움직입니다. 앞으로, 뒤로. 허리나 배에 힘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과하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특히 뒤로 갈 때 막 배에 힘 들어가는 분은 많은데 배에 힘 빼셔야 됩니다. 골반만 움직이는 거예요. 앞뒤로. 힘주는 동작이 아니고 골반의 움직임만 느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뒤 움직임 10번 정도 천천히 왔다 갔다. 절대로 과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앞뒤. 골반 회전입니다. 골반이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요. 꼬리뼈가 비슷하게 땅에 닿잖아요. 요게 한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를 들고 왼쪽 엉덩이를 좀 더 누르는 겁니다. 요게 조금 들려도 됩니다. 들려도 돼요. 반대쪽. 살짝.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가 눌렸다가 왼쪽 엉덩이가 눌렸다가 이렇게 회전입니다. 회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역시 허리 힘 안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시고 그리고 양옆 움직입니다. 골반이 올라가는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쪽 옆구리에 힘이 들어오겠죠. 양쪽 옆구리 손 대시고 요거는 옆구리 힘이 들어갈 정도로 올리시는 게 나아요. 좌우로 왼쪽으로는 골반이 올라가고 반대쪽 올라가고 해보시면은 한쪽이 잘 안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조금 더 고장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허리 힘 안 들어가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골반이 올라가게.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쭉. 그다음에 엎드린 자세에서 갑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우선 엎드릴 때 손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파서 이 동작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되는 분들만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앞뒤 움직임 볼까요? 앞뒤 움직임 뭐예요? 여기 골반 앞으로, 골반 뒤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허리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움직이는 힘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움직이셔야 돼요. 보통 요가 동작에서 캣카우라 해가지고 허리 전체를, 척추 전체를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를 쓰지 마세요. 골반만 움직일 겁니다. 골반만 살짝 앞으로 갔다가 골반만 뒤로. 허리에 힘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고 뒤로 돌아가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절대로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칭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앞뒤 움직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 움직임도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옆구리 이렇게 쪼았죠? 그럼 왼쪽 옆구리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옆구리입니다. 꾹 쭉. 딴 거는 힘을 주지 마시고요. 옆구리 동작은 골반을 드는 거기 때문에 옆구리 힘이 느껴질 때까지 완전히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쭉. 역시 이것도 옆구리 힘이 좀 애매하다면은 손을 옆구리에 대고 힘이 들어오는 거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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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전 동작은 여기서는 무릎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회전 동작은 엎드린 자세에서는 생략하고 합니다. 앉아서 볼게요. 앉은 상태에서는 항상 무릎은 90도, 발 전체는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상체는 살짝 앞으로 있으세요. 앉아있을 때 뭔가 뒤쪽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면 안 되고요.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걸친 상태에서 해주셔야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골반 앞뒤 움직여 볼게요. 지금 골반 뒤로 갔죠? 이건 골반 앞으로 갔죠?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의사항, 앞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허리가 힘이 들어갈 정도로 허리를 과하게 꺾으면 안 돼요. 우리는 허리 쓰는 게 아닙니다. 골반만 움직이는 거예요. 골반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움직이는 거 잘 모르겠다. 골반 잡고 하셔도 됩니다. 골반 뒤로, 앞으로. 힘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요. 올리는 거 하실 때는, 여기를 올릴 때는 엉덩이를 왼쪽에 다 누르세요. 그럼 오른쪽 엉덩이 떴죠? 뜬 상태에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옆구리 힘 빡 들어오죠? 엉덩이 이쪽에 다 싣고 여기 띄우고 꽉. 그래서 요렇게 옆구리는 항상 제가 손을 대고 옆구리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라고 말씀드렸죠? 꾹꾹. 요렇게 양옆으로 하시면 되고, 회전입니다. 회전은 공원에 보면은 동그란 데 올라가서 돌리는 거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무릎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요렇게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얘가 앞으로 간 거예요. 지금 골반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거예요. 앞뒤로. 무릎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지금 골반을 회전하는 겁니다. 골반의 회전. 천천히 쭉. 아, 내 골반이 요렇게 움직이는구나.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짝 운동스럽게 하고 싶은 분들은요, 의자 대신에 짐볼로 바꾸셔도 됩니다. 제가 짐볼로 바꿨는데요, 짐볼은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65cm를 사시면 됩니다. 제일 기본 사이즈가 65거든요. 골반 앞뒤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자는 바닥이 움직이지 않지만 짐볼은 바닥이 움직이죠. 짐볼을 굴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제가 요거는 골반을 안 쓰고 허리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리 운동하면은 고장 나고요. 이게 아니고 골반을 쓰기 때문에 짐볼이 앞뒤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제가 골반으로 짐볼을 밀고 있죠. 지금 제가 허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반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짐볼이 움직입니다. 짐볼이 앞으로 갔다가 짐볼이 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반을 써서 앞뒤로 굴렀기 때문에 이렇게 짐볼이 움직여야 골반을 잘 쓰는 거고요. 짐볼을 가만히 있고 이거는 허리를 쓰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앞뒤도 해볼까요? 앞뒤도 역시 이런 식으로 짐볼 위에서 하면은 조금 더 코어를 좀 써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앞뒤. 그 다음에 옆구리도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엉덩이 대고 올라가고 이렇게 좀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짐볼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저는 사실 재활할 때 짐볼을 딱히 안 씁니다. 그냥 의자에서 진행하고 서서 바로 넘어가는데, 조금 운동스럽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짐볼을 써라, 이 정도지 처음부터 무조건 짐볼을 쓰는 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의자에서만 계속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서서 골반 움직임 해볼게요. 옆에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골반이 잘 움직이려면 무릎에 살짝 힘을 푸는 게 나아요. 이렇게 완전 선 상태에서 골반이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살짝만 푸세요. 그 상태에서 골반 잡고
앞뒤로. 역시 허리배 힘 안 들어가게 골반만 움직이는 거예요. 앞뒤로. 천천히 왔다 갔다. 요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요. 자, 회전 보겠습니다. 회전. 회전 같은 경우는 발 고정하고 공원에서 발판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골반 앞으로 뒤로. 요렇게. 지금 제가 상체 별로 안 움직이죠? 이거 아닙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이 요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골반 돌린 게 아니고요. 상체 고정. 그 다음에 얘만 앞뒤로 천천히. 회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골반만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폼롤러를 딱 잡고 상체 고정하고 앞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얘가 앞뒤로 요렇게 트위스트 되는 느낌이시면 돼요. 옆구리 올리는 거는 여기서 체중을 한쪽에 다 싣고, 그럼 이쪽에 체중이 안 실렸죠? 안 실린 상태에서 여기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겁니다. 반대쪽 대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종아리 힘을 줘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골반이 드니까 종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옆구리가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뒤 회전 양옆 움직임 나왔죠. 이거를 그대로 한 다리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른발에 체중을 다 실으시고요. 왼발에 체중 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체중 안 실린 거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로 체중 지지한 상태에서 앞뒤 움직임. 요렇게. 그럼 여기서 회전 움직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대로 회전 트위스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옆구리 동작은요, 잘 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들어야 되는데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니까 여기가 내려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여기 힘이 들어옵니다. 요렇게 가야 돼요. 지금 제가 골반 끌어올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가 내려오는 겁니다. 아마 요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왼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발에 체중 지지하시고 무게중심 발등 고정입니다. 오른발에 체중 안 실린 거 확인하시고 앞뒤 움직임 나오는지 확인. 회전 움직임 확인. 허리 안 쓰고 움직이는 거 확인하시고, 요것도 옆구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한다? 요쪽 골반이 내려가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꽉. 여기서 꽉 하면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렇게. 내려가면서 요렇게. 지금 골반이 요렇게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골반 빼기 때문에 힘은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꾹.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엉덩이 쪽에 막 요쪽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골반 빠진 겁니다. 고관절이 빠진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앞뒤 회전 옆으로 올리는 이 세 가지 묶음을 자세별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겠죠. 안 되는 동작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은 단계를 줄이세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5단계에서 이게 잘 안 되면은 4단계의 옆구리 동작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4단계에서 옆구리 동작이 안 되면은 3단계 앉아서 옆구리 동작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앞 단계의 그 움직임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단계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자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골반이 움직이는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는구나. 회전하는구나. 골반이 들리는구나. 이거를 자세별로 내가 움직이는 거를 인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골반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내가 이렇게 고관절을 쓸 때, 허벅지뼈를 이렇게 움직일 때 골반이 알아서 같이 잘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고관절을 잡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영순위로 하셔야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가 많고 동작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골반이 앞으로 많이 가버린 분들은 뒤로 잘 안 가요.
골반이 뒤로 많이 간 분들은 앞으로 잘 안 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움직임이 고장 났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약점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